제가 지금까지 뉴스쇼를 한 10년이 넘게 했죠. 하루에 한 3, 4명의 사람들과 인터뷰를 진행했으니까 어느 날 대충 세보니까 10,000명이 넘더라고요. 그 많은 분들 중에 설득에 말하기를 참 잘하는 유형이 그런 분이 계셨어요. 2주 만에 유튜브를 다시 켰네요. 그 유튜브를 올리는 게 숙제처럼 되면 안 되니까, 너무 일처럼 되면 안 되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시간 여유도 있고, 그럴 때마다 한 번씩 하자, 이렇게 좀 마음을 비우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잊고 계시다가, 알림이 띠링띠링 오면, 김현정이 오늘 드디어 할 말이 생겼나 보다. 혹은 드디어 시간이 있나 보다. 생각하시면서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편안하게. 오늘 제가 이렇게 커피도 한잔 하고 편안하게 쿠션도 이렇게 깔고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말에 관한 거예요. 말. 제가 아무래도 말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디 강연을 가든 뭐 어디서 여러분들을 만나든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말 잘하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하느냐? 이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하느냐는 생각해보면 너무 넓은 질문이에요. 너무 포괄적인 질문이에요. 말에는 너무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소개팅 나가서 말을 재밌게 할 수 있나요?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나요? 이건 대화의 말하기. 어떻게 하면 제가 PT를 잘할 수 있죠? 이건 발표용 말하기. 어떻게 하면 제가 자기소개를 면접장에서 잘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면접용 말하기. 등등등등. 어떻게 말을 잘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 안에는 참으로 다양한 말의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나누고 싶은 말하기의 유형은 바로 가장 어렵다는 설득의 말하기입니다. 설득이 왜 어렵냐? 설득을 언제 하나 생각해보면 답이 금방 나오죠. 상대방이 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내 뜻대로 움직여주는데 설득을 할 필요가 있나요? 아들이, 딸이 내가 시키는 대로 착착착착 움직이는데 걔를 설득을 할 이유가 있나요? 혹은 남편이 아내가 내가 말하자마자 오케이 하는데 그를 설득할 이유가 있나요? 전혀 없죠. 결국 설득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상대방이 내 말에 동조할 생각이 없거나 내지는 정반대 입장에 있을 때. 그래서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해야 할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게 설득의 말하기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마음을 열고 들어줄 생각이 전혀 없는 마음이 닫힌 사람의 마음을 열고 열다 못해 그 안에 내 생각을 집어넣는 일.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제가 지금까지 뉴스쇼를 한 10년이 넘게 했죠. 하루에 한 3, 4명의 사람들과 인터뷰를 진행했으니까 어느 날 대충 세보니까 10,000명이 넘더라고요. 10,000명이 넘는 사람들, 대부분은 각 분야의 유명인들, 유명인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참 다양한 말하기의 모습을 경험했어요. 말을 정말 화려하게 쏟아내지만 듣고 나서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그런 경우도 있고, 어눌하게 말하지만 기막히게 심금을 울리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수려하게 말을 하는데 동시에 귀에 그냥 쏙쏙 꽂히게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목소리는 너무 좋은데 그냥 목소리만 좋은 경우도 있고, 말은 참 잘했는데 결론적으로는 토론에서 지는 경우, 그러니까 청중들을 설득해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참 다양한 유형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이제 뭐 시간 날 때마다 그 유형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좀 드릴 텐데, 그 많은 분들 중에 설득에 말하기를 참 잘하는 유형이 그런 분이 계셨어요.
물론 좋은 얘긴 하지만 그래도 실명을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성함을 뭐라 그럴까요? 별칭을 하나 짓죠, 별칭을. ABCD 이건 너무 각박하고, 제가 바다를 좋아하니까 바다님 이렇게 할게요. 바다님. 이 바다님은 저희 뉴스쇼 안에 있는 어떤 코너에 대타로 오게 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코너는 역시 별칭으로 햇님과 꽃님, 햇님과 꽃님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햇님과 꽃님 두 분도 뭐 네로라 하는 유명인들이고 참 말 잘하는 분들이었어요. 자기 주장도 또렷하고 강하고 따로따로도 제가 인터뷰를 여러 번 했는데 그때마다 참 인터뷰도 잘하던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분이 토론으로 만나니까 매주 만날 때마다 챙챙챙챙 엄청나게 부딪히는 거예요. 뭐 토론이라는 거는 정반대 상황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니까 웃으면서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다 보면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자주 있어요. 그런데 이 햇님과 꽃님 두 분은 진짜 너무너무 심하게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날은 끝나고 나서 인사도 안 하고 집에 가버릴 정도로. 그러니까 보통은 방송이라는 게 토론에서는 각자 역할이 있으니까 막 치열하게 다투다가도 언성을 높이다가도 온에어 불 꺼지면은 또 인사하면서 아유 뭐 아까 전에 좀 제가 그랬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나가시는 게 보통이거든요. 근데 이 두 분은 정말 마음이 상해서 서로 인사 안 하고 쌩 가버리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개편에 맞춰서 두 분 중에 한 분을 이제 교체를 했습니다. 패널을 교체한 거죠. 그러면서 초대한 패널이 바로 바다님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 이제 남아 계신 햇님이 워낙 자기 주장이 강한 분이고 색깔이 강한 분이어서 바다님이 와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저희는 조금 우려를 하면서 이분을 모셨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뭐 주제는 종전과 같이 챙챙챙챙 붙을 수밖에 없는 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보면 이 남아 계시던 햇님이 바다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거예요. Oh, yeah. 전 같았으면은 이제 언성을 높이다가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의자를 박차고 나가기 직전까지의 상황으로 갈 만한 주제가 나왔는데도 햇님이 끝까지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심지어 어떤 때는 방송 끝나고 나서 바다님 제가 듣고 보니까 바다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의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와 이거 뭐지? 도대체 이 바다님 말의 화법의 비밀은 뭐야? 제가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매주 이분 이제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가면 다시 돌려보면서 이분의 화법에 대해 이분의 힘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분 화법의 특성을 찾았습니다. 바로 인정이에요. 일단 인정. 상대방의 말을, 주장을, 논리를 일단은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요즘 핫한 이슈, 연예인 군 면제 찬반이다라고 하면 자, 햇님이 막 소리 높여서 얘기합니다. 아니 연예인들에 대해서는 왜 군 면제를 안 해주는 거죠? 도대체 순수예술인과 대중예술인의 차이가 뭡니까? 순수예술인이 콩쿨 나가서 1등 하는 것과 연예인이 빌보드에서 1위 하는 게 뭐가 다른 거죠? 국위선양의 정도가 차이가 납니까? 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예전에 광대라고 그들을 비하하던 것과 뭐가 달라요? 라고 말을 하면 바다님은 듣고 있다가 아주 낮고 부드럽고 입가에 미소도 살짝 띈 듯한 표정으로 말문을 엽니다. 듣고 보니까 참 일리 있는 얘기네요.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받아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뭐지? 내 말이 일리 있다고? 하면서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그럼 저쪽 말도 한번 들어볼까? 예전에 교체된 파트너, 꽃님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받았느냐? 아니, 그 말이 지금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주 편협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강한 반대를 먼저 표현하고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이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을 닫아버리죠. 마음도 닫고 귀도 닫아버리죠. 더 이상 그 뒤에 말을 받아들일 여지가 없어요. 그냥 자동으로 닫힌 거예요. 그러면 다시 바다님 화법으로 돌아와 볼까요? 이제 아까 바다님은 당신의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내가 미처 몰랐던 부분도 있네요. 라고 수긍을 한 다음에 뒤를 이어가죠. 하지만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 대중예술인, 그러니까 가수에게 군 면제를 해준다고 했을 때 그 기준을 어디로 삼을 것인가? 빌보드? 그래미? 그럼 우리나라 마마는? 또 분야도 가수가 된다고 하면 배우는? 댄서는? 댄서도 이런 댄서 저런 댄서 어디까지 가능할 것인가? 이 기준을 어떻게 잡을까요? 상당히 혼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기 주장을 조곤조곤 말하면 그때 햇님의 표정을 보잖아요. 그러면 놀랍게도 끄덕끄덕 하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 햇님이 그 자리에서 100% 자기의 말이 찬성해서 반대로 돌아서고 반대해서 찬성으로 돌아서고 이렇게 되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상대의 말에 끄덕끄덕 일부분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여지가 생긴다는 거죠. 그 방송국의 토론이라는 건 창성 측 대표, 반대 측 대표로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방송 중에 자기 마음을 완전히 돌리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냥 자기 주장을 하다 끝나기 마련입니다만 이 경우에는 제가 놀랍게도 그런 경우를 몇 번 목격했어요. 방송 다 끝나고 나가면서 햇님이 바다님한테 제가 방송 중에서는 뭐 말 못했지만 바다님 말씀에 상당히 동의가 되더라고요. 저 바다님이가 맞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가는 경우를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설득의 기본은 뭐다? 인정이다. 일단 인정. 이 원리는 일반 대화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이가 말해요. 엄마, 나 놀면 안 돼? 엄마가 말해요. 이놈의 자식이 안 돼. 지금 할 일이 태산같이 쌓였는데 너 지금 노는 게 말이 돼? 너무 리얼한가요? 라고 말을 하는 순간, 안 돼라고 말을 하는 순간 상대방의 마음은 닫힙니다. 그냥 자동으로 닫힙니다. 이제 그 뒤에 무슨 일리 있는 말을 하든 간에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받아보죠. 엄마, 나 놀면 안 돼? 아유, 그래. 얼마나 놀고 싶니? 엄마도 무지하게 놀고 싶다. 응? 놀고 싶지? 그런데 말이야. 일단 인정을 해주는 거죠. 인정을 해주는 건데,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놀고 싶었던 아이가 갑자기 마음을 싹 바꿔서 할 일을 착착착착 하고 그렇게 되진 않을 거예요. 그렇게 되긴 쉽지 않지만, 적어도 인정하는 순간 그 뒤에 따라 나올 말을 들을 공간, 여지는 남겨두는다는 거죠. 마음을 닫아버리진 않는다는 거죠. 당장 해보세요. 정말 그래요. 상사와 대화할 때도, 바이오와 협상할 때도 언제든 이 원리는 통합니다. 막 듣고 있으면 화딱지가 나죠. 속에서 불끈불끈 뭔가 솟아오르는 느낌이 나죠. 하지만 그걸 일단 꾹 누르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라고 인정하고 그 다음 나의 말을 펴보세요. 그래야 상대방이 내 말을 받을 준비를 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이 주제로도 말을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나만 옳고 너는 틀려. 경청하지 않는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이쪽 얘기도 듣고 저쪽 얘기도 듣고 찬성 쪽도 듣고 반대 쪽도 듣고 어디가 가장 합리적인 지점인지를 찾아내는 그 과정이 필요한데 그냥 귀를 막고 듣지 않아요. 저는 그게 참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더더욱 이 설득의 말하기가 참 중요하다. 상대방의 말을 듣고 그의 마음을 열어놓고 내 주장을 하고 나 역시 마음을 열어놓고 그의 주장을 받아 넣을 준비를 하는 이런 설득의 말하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제가 수많은 사람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팁들을 많이 얻었어요. 그 작은 팁들, 조각조각의 팁들을 이렇게 종종 풀겠습니다. 좋은 건 나눠야죠. 언젠가 또 여러분 구독 알림 눌러놓으시고 언젠가 또 띠릭띠릭 알림이 울리면 김현정이 할 얘기가 생겼구나. 뭘 좀 말하고 싶구나. 이거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네요.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쿠션 하나 대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하고 대화하는 느낌 참 좋네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월요일 뉴스쇼, 댓글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